안녕하세요. 자, 7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부터는 이제 상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Y에 대한 부분은요, 아주 개론적인 겁니다. 개념적인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을 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과도기적인 예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듣기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농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제가 그 강의가 좀 보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루해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뭐 강의하는 저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꾸준히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씨뿔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하나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씨뿔뿔 문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디자인적 측면이 부족한데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문법,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숙제하기 위한 정도의 어떤 그 문법적 요소들은 책에 다 있으니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한 두세 번 보면서 내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기분 좋게 더 재밌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떠한 연유에서 비롯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자동차 클래스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차, 선박, 비행기, 자, 이러한 클래스들을 갖다가 디자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에어플레인이라는 클래스를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근데 에어플레인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그 운송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운송을 하던 뭐 짐을 운송을 하던 기본적으로 운송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패신저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탑승 인원을 저장하기 위한, 그 다음에 배기지라는 멤버 변수도 있죠. 수화물의 무게를 저장하기 위한.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운송수단과는 달리, 자, 크로우맨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관리하기 위한 거냐면 승무원의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멤버 변수입니다. 트레인에도 없고 쉽에도 없고 카에도 없는 유일한 에어플레인에만 존재하는 멤버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트레인을 볼까요? 트레인도 마찬가지로 운송수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탑승 인원이 있고 수화물의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은 다른 클래스들과 달리 열차의 량이라고 하죠. 열차에 제가 칸수라고 했는데 열차의 량수 몇 량이냐, 그 량수를 갖다가 멤버 변수로서 지닙니다. 자, 이것도 역시 트레인에만, 그 열차에만 제한적인 그런 멤버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멤버 함수 보세요. 그 라이드 함수, 로드 함수, 뭐 탑승하다, 짐을 싣다 멤버 함수 중복되죠. 하지만 take crew라든가 뭐 set length라는 멤버 변수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얘는 크로우맨을 조작하기 위한 그 멤버 함수고요. 얘는 열차의 량, 수를 설정하기 위한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에어플레인, 트레인 그 두 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카 클래스라든가 쉽 클래스라든가 계속해서 어떤 그 운송수단에 관련된 클래스들을 자꾸 디자인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냐면은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 에어플레인에서도 패신저, 배기지, 라이드, 로드 정의하고, 트레인에서도 패신저, 배기지, 라이드, 로드, 뭐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도 패신저, 그 다음에 배기지, 라이드, 로드라는 함수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클래스를 갖다가 추가시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중요한 겁니다. 뭐냐? 이렇게 둘 이상의 클래스가 공통 분모를 지닐 경우에
그 공통 분모를 묶어서 추상화시켜주면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자, vehicle, 탈 것이라는 뜻이죠. 자, 탈 것은 물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클래스들이 탈 것이고, 탈 것이다 보니까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ride라는 함수와 load라는 함수도 더불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에어플레인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하길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vehicle 클래스를 갖다 상속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이 지니는 그 특성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에어플레인 비행기 클래스에서는 그 승무원 수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특성이었었죠. 그 부분만 클래스에서 이 부분에서 구체화 시켜주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어플레인 클래스에서 멤버로서 크로우맨이라는 멤버와 그 다음에 멤버 함수 take crew라는 함수만 적절히 추가해주면 우리는 에어플레인 클래스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클래스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트레인 클래스가 비클 클래스를 상속할 경우에 트레인의 유일한 특성 length라는 멤버와 그 다음에 set length라는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정의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을 하는 첫 번째 이유, 클래스를 갖다가 확장하기가 좋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8장이 가장 클라이막스거든요. 자, 이 7장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지만 8장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7장에서 이야기했던 인플로이 프로블럼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완전히 넣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예제의 문제점 이해하신 다음에 8장 들어오셔야지만 8장의 내용을 쉽게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장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